한국 경제의 최전선을 누비면서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RTN 생생정보통. 이번 시간은요, 돈 걱정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100점짜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부자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 행복을 지키는 재무설계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실 TNV 어드바이저 박상훈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을 지키는 재무설계.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저희에게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 딸을 둔 평범한 가정의 엄마입니다. 이번에 딸아이가 결혼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위네 집안에서 전세금을 보태준다고 했다가 요즘 사정이 좋지 않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저희 집안도 넉넉한 편이 아니라 혼수 준비와 예단비 정도만 해줄 수 있거든요. 아이들 결혼 준비에 늘 다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그렇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현재 결혼하려는 딸아이 부부가 갖고 있는 돈 8천만 원으로 결혼 자금을 해결하려 하는데요. RTN 생생정보통에서 우리 자녀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자금 개혁 좀 세워주세요. 네, 행복을 만드는 재무설계. 오늘은요, 이제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행복한 결혼자금 총액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삼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삼포. 어떤 걸 포기하는 거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 젊은 세대를 뜻하는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아유, 참 우울해지는 신조어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을 쉽게 꿈꾸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 자녀를 결혼시키고자 하는 부모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특히 팀장님께서는 재무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사례를 또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요즘에는 삼포 세대들이 이제는 결혼 불능 세대로까지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네. 못한다라는 생각들 막연하게 힘든 거죠. 또 네. 현실적으로도 전세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수 예단 비용이라든가 네. 결혼식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결혼을 포기하려고 그런 성향들,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대 후반이거든요, 제가. 제 때만 해도 제가 한 8년 전에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하면 돈 모은다 이런 네. 말을 했었어요, 부모님들께서. 요즘 때는 결혼이라는 게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만큼 네. 막연한 현실들도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있는 게 현실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처럼 결혼은 개개인의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가족도 사회의 문제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중년 세대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까지 함께 온 가족이 시청할 수 있는 주제로 정해봤으니까요.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자금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 시간 제가 더 귀를 쫑긋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연 속 주인공의 고민을 해결해 볼 텐데요. 팀장님, 지금 자녀들이 8천만 원을 모았다고 했어요. 이 8천만 원 비용으로 전셋집을 구하고 다른 준비도 다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요 정도 금액 가지고 결혼시켜준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뭐 금액을 작게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금액을 합리적으로 보태고 나누고 쪼갠다라면은 행복한 가정 경제를 꾸리면서 사랑의 결실을 맺는 데는 충분한 금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돈 없어도 작게라도 시작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가정들도 많고요. 네. 둘이 함께 기준을 찾고 합리적으로 대출받아서 전세자금 대출 받고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들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합리적인 대출이라는 거는 전체 보증금의 한 30% 정도를 말을 하거든요. 1억 원 정도면 한 3천만 원 정도만 대출 받는 거가 되겠죠. 네. 8천만 원 정도 전셋집에 보탤 수 있다라면 한 1억 1천만 원 정도까지 가면은 한 3,300만 원 정도 네. 보증금의 30%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이 정도면 서울 수도권 근처에서 서울에도 작은 빌라나 아파트도 구할 수 있는 지역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찾아보면 있고요. 저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모쪼록 이런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둘이 행복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합리적인 대출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둘이 어떻게 돈을 합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네. 오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아, 본격적인 내용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선 사연 속 고민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결혼 자금 총액제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결혼자금 총액제는 둘이 결혼자금에 보탤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보태서 네. 이 돈을 전체적인 예산을 정하고 이 안에서 결혼에 필요한 자금들을 쪼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로 뭐 신랑 쪽에 보탠다, 전셋집에 보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 한쪽에게 보태는 게 아니라 행복한 결혼은 함께 이뤄나가는 거겠죠. 그럼요. 그 결혼 예산을 총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 안에서 쪼개고 나누고 하는 거. 각자의 경제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가 보탤 수 있는 돈을 보태고 그 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방법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결혼자금 총액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통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좀 벗어나야 될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보통 많이 생각하시죠.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이런 생각이 더 이상 우리 청년들에게 더 어깨에 짐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마지못해서 결혼자금 보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시작할 수 있는 결혼자금 총액제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세대적인 어떤 변화를 갖고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정하는 과정을 우리 부모님께서도 열어주시고 방법을 안내를 해주신 것들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 결혼자금 총액제라는 게 혹시 박상호 팀장님께서 만드신 제도인 건가요? 네,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 원칙을 그렇군요. 정하고 그 선에서 네. 우선순위를 쪼개자라는 결혼자금 총액제인데요. 아. 원래는 이게 경영학에서나 경제 쪽에서 출자 총액제라는 게 있죠. 네. 지주회사 또 계열 회사들의 출자 총액제 한도를 정함으로 인해서 그룹사, 계열사들의 민주적인 운영을 네. 돕는 경영을 돕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것을 가정경제에 좀 적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혼자금 총액제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백과사전에 등재돼야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결혼자금 총액제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없습니다. RTN 생생정보통에서만 전해드리는데요. 이 총액제의 범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결혼식 비용에 이제 혼수 예물까지 결혼식 비용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 집 마련 비용뿐만이 아니라 혼수 예물 예단 비용 그리고 결혼식 비용 그리고 허니문 신혼여행 갔다 오는 비용들까지 본인들이 들 수 있는 돈 예산들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죠.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부모님들께서 큰 돈 보탤 수가 없고 네. 또 빚을 내서 우리 아이들 결혼하는 거 보태시면 안 됩니다. 주택연금 받으시면서 현금 보유하고 계셔야 되고요. 모쪼록 우리 청년들이 시작할 수 있는 돈을 서로 보태서 이 돈 안에서 모든 항목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비용들까지 포함을 한다. 그리고 예단이라든가 예물,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함을 표시하는 그런 비용들까지도 네. 포함을 해서 전체 예산에서 합리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총액제를 잘만 활용하면 왜 결혼 앞두고 비용 때문에 다툼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이 총액제만 잘 세워도 좀 다툼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땠나요? 실제 사례에서?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정경제를 만나면서 제가 이 결혼자금 총액제를 만난 것도 그 이름을 정한 것도 이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이 깨지거나 힘들어지는 경우들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요. 네. 실제로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결혼을 안타깝지만 파혼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었더라고요. 아. 혼수, 그 파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혼수라든가 이 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네. 어떤 과정상의 문제였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재무적인 대화, 그리고 결혼자금 총액제를 정하고 함께 준비하고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준비하는 이 총액제 개념이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뭐 인생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습니다. 30년, 뭐 38세 정도가 됐고 동안이세요? 가정 경제를 네. 예, 7년 정도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저는 돈은요 두 글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은 자석이다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석이요? 자석. 서로가 갖고 있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죠. 이렇게처럼 서로 보이지 않는 문제를 끄집어내는 자석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돈을 제가 결혼하는 청년들, 신혼부부들 상담을 해보니까요.
평소에 연애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뭐 지켰고 썼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자석처럼 서로가 이렇게 갖고 있었던 등장했군요. 불만들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 결혼자금 총액제가 단순하게 돈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끔 주체적으로 결혼을 준비한다라는 어떤 의미에서도 갈등을 줄이는 역할이 네.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혼수 예단은 정말 중요한 결혼을 앞둔 하나의 과정인데 그 그렇죠. 과정 때문에 파혼이 된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결혼자금 총액제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준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런 이 결혼자금 총액제를 위해서 커플들이 버킷 리스트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 죽기 전에 생각합니다. 세우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은 뭐 네. 죽기 전에 아주 거창하지만 결혼식에 필요한 커플 버킷 리스트가 필요한데요. 네. 5가지 정도를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탤 수 있는 돈이 한 8천만 원이다. 부모님들께서 조금씩 보태주셔가지고 부주금 보태주셔서 1억 원 네. 정도가 된다라면 그 금액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쪼갤 건가? 나는 전셋집에 얼마, 나는 혼수 예단에 얼마, 나는 결혼식 비용이 얼마, 나는 결혼식 다녀와서 우리 신혼여행비 얼마 해서 네. 이렇게 몇 가지 기준들을 좀 정하고 나면 서로가 그런 역할들과 같이 생각들을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뭐든지 기준을 정하고 그 금액을 쪼개다 보면 본인의 생각을 주도적으로 얘기하게 되거든요. 결혼 준비하는 5개월 전, 7개월 전부터 이런 총액제 개념과 함께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본인들이 꼭 원하는 5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대화를 미리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런 기준들이 정해지면 부모님들이 얼마 정도 보태주시거나 또 얼마 정도 돈이 생겼을 때 그 돈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또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도 예를 들면 5가지를 어떻게 쪼갤 건지를 서로 네. 얘기를 미리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팀장님, 이렇게 남녀가 버킷리스트까지 딱 세워서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결혼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부모님께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현실의 벽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혼은 남녀 둘이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족의 협조도 좀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떤 생각의 변화도 좀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님들 그런 말씀 하신다고 해요. 아파트 단지에서 서로 얘기 나누시는 게 뭐 받았냐, 다이아 몇 부 받았냐, 뭐 이런 말씀들 서로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상처가 되고 받으신 분들은 자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말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 한 20년, 30년 전에 논 몇 마지기 팔고 시집 오고 장가가고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평생 살면서 효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 몇 푼 받고 또 다이아 몇 부 받았다는 거로 서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결혼 불능 세대, 삼포 세대 요즘 여러 가지 청춘들이 힘듭니다. 힘들고 보편적으로 다들 힘들어하는 세상이니까 너무 세상의 기준을 어떤 소비라든가 어떤 뭐 받은 거 이런 자산에 비유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힘있게 원칙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생각의 좀 변화들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는 집 혼수 뭐 여자는 혼수 이런 네. 생각의 변화들을 갖고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행복하게 결혼을 시작할 수 있게끔 특히나 또 빚내서 보태주거나 그런 것들 없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도 있지만 더 이상 아프기 싫은 청춘들이 많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함께 좀 노력해 주실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재무 설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정말 행복을 위한 교양 강의도 함께 해주고 계세요. 지금 마음이 제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주제처럼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 무엇보다 신혼집을 앞두고 많은 걱정들을 하는데 이럴 때 팀장님께서 재무 상담사로서 권하는 원칙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원칙인가요? 네, 우리 신혼집을 마련하는 젊은 청춘들에게 팁을 드리고 싶은 7가지 원칙을 정리했는데요. 네. 이 원칙은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좀 보고 이 원칙에 따라서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정부 당국자들께서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자금 8천만 원까지 대출받아서 시작해라라고 하면서 서민 전세 대책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 서민들이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는, 청춘들이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 원칙을 좀 제가 정리한 걸 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은 집으로 사랑을 채우고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혼집은 남에게 보여주는 결실이 아니죠.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작은 집으로 사랑을 채울 수 있었던,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도 방 한 칸에서 시작했었죠. 이게 정말 뭐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네.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우리 청춘들에게 됐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로, 돈을 벌어서 결혼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결혼해서 함께 저축할 계획을 세워라. 특히 저는 계획 임신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1년 뒤, 2년 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무리하게 좀 받고 시작했더라면 1년, 2년 정도까지는 맞벌이 하면서라도 최대한 대출금을 갚아서 보증금의 30% 이내까지는 대출금이 내려올 때 그때 아이를 갖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 전세 대출은 보증금의 30%만 받으면 됩니다. 아까 오늘 사례처럼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있으면 1억 원 정도, 1억 1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3천만 원 정도만 대출받아서 시작하고요. 이렇게 따지면 보통 남편 소득으로 20%씩 갚기에는 충분합니다. 1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받으면 한 달에 37만 원씩을 갚고 27만 원 정도 원금 갚을 수 있고 10만 원 정도는 이자를 낼 수 있거든요. 남편 소득의 20% 정도 원금을 꼭 갚으시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라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원금 2년 뒤에 만기 일시 상환이라 해서 20%를 내게 되거든요. 네. 3천만 원 대출 받으면 20%니까 600만 원을 그때 갚는 건데, 그때 갚으면 은행 좋은 일입니다. 그때 갚지 마시고요.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으시고, 네. 어떻게 갚냐? 은행 가서 직접 갚으시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매월 조기 상환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출퇴근과 함께 출산 후 양육을 고려해서 지역을 선택하고, 다섯 번째, 무리하지 않은 금액에 맞춰서 주거 유형과 집 크기를 살펴라. 몇 평의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고집하게 되면 끝이 없겠죠. 중요한 건 금액입니다. 작더라도 빌라로 시작하더라도 중요한 건 금액이다. 자, 여섯 번째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결혼 후에 아이를 갖게 되면 임대주택을 1000가구 중에 300가구를 주니까 네. 이런 임대주택 우선 공급 계획을 염두에 둬서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시작할 건지도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 일곱 번째로, 별로 없죠. 전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안타깝지만 또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월세나 반전세보다는 전세를 찾고 그 전세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청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월세 30만 원 없어지죠. 하지만 저축하면 전세로 가게 되면 3년 동안 모으면 1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7가지 원칙은 제가 꼭 권하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7가지 원칙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예비 부부들에게 꼭 필요한 신혼집, 이 신혼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팀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세난 속의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먼저 우선 공급주택 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공급 제도의 자격 요건은요, 결혼한 지 5년 안에 자녀가 있을 때, 이제 있거나 임신했을 때 주게 됩니다. 네. 5년 이내인데요. 요즘엔 3년 이내, 1순위에서 보통 많이 이렇게 커트라인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전세난이 있다 보니까 전세난 때문에 결혼 3년 이내에 아이를 갖고 또는 네. 태어났을 때 임대주택을 받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신혼부부 우선 공급 임대주택 제도는 30% 정도를 줍니다. 국민임대나 장기전세, 쉬프트 같은 주택을 1000가구를 짓게 되면 그 1000가구 중에 신혼부부 우선 공급 물량이 300가구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만큼 충분히 앞으로 공급이 많이 될 거니까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 꼭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 사례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이런 제도를 알고 있으면 작게 시작해도 마음이 그러게요. 편하고 기쁜데 네. 우리가 어떻게 사나, 이 반지하에서 시작하고 방 한 칸에서 시작하도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 저희 RTN 생생정보통이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 커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우선 공급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보편적으로는 이제 60제곱미터 이하로 물량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순서대로 이제 소득이 높은 순서대로 갈 건데요. 네. 제가 중간부터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임대부터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60제곱미터 전용 18평 정도니까 보통 분양평수로 공급 면적으로 24평 정도가 되는 평수거든요. 네. 이 정도 분량이면 신혼부부가 아이 한 명 낳고 임신해서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되니까 자, 국민임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0년 이상 소득에 큰 변화가 없으면 500만 원 넘지 않으면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요. 인근 시중 전세가의 50% 정도밖에 안 되죠. 네. 서울 수도권 근처에서 보증금 한 5천만 원 정도면 월 임대료가 한 3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이 정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용 면적 18평 기준이기 때문에 수도권 기준으로 금액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 또 인근 시세 아파트 가격 전세가 1억 5천, 2억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상태다. 자, 신혼부부 우선 공급으로 30%를 정도 줍니다. 중요한 거는 소득 기준인데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400만 원이니까 70% 이하, 즉 280만 원 정도까지 3인 가족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장기 전세주택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시프트, 서울에 말고 경기도에서 생겼습니다. 최근에 파주에서도 장기 전세 주택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를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시프트 같은 경우는 맞벌이의 소득을 481만 원까지 보기 때문에 청약 저축이 있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임대는 5년 뒤, 10년 뒤에 분양이 전환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국민임대랑 장기 전세 주택을 꼭 좀 활용하시면 네. 좋겠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TNV 어드바이저의 박상훈 팀장님과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행복한 결혼자금 총액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2-797-8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RTN 생생정보통은요, 내일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0시에 꼭 채널 고정해주세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